자,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우는 수학을 다 아시죠? 셈 숫자에 배분합을 써서 요새는 애들은 한자 자기 이름 쓸 수 있나? 그래요? 내 이름 한자로 한번 써드릴까요? 내 이름 한번 한자로 써드리면 내 이름은 성은 김이죠. 이름은 선호입니다. 선호. 한자는 이제 뭐 뜻이 있죠. 김이 독립 선언문 아십니까? 뭐 선언한다 할 때 그 베풀선자입니다. 베풀선. 그 다음에 얘는 가만히 보시면 이거 하늘천자거든요. 하늘천 따지 할 때. 얘가 뭐예요? 날일, 해. 그래서 하늘 위에 해가 떠 있어. 하늘 위에 해가 떠 있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 계절을 좀 더 어울릴까? 여름, 맞아요. 이게 여름 하늘 혼자입니다. 그래서 여름 하늘처럼 베풀어라. 베풀고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베풀고 있죠. 내 이름을 이렇게 되고 한자. 자기 이름 한자로도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래요. 다들 이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도 이렇게 셈 숫자에 배우라겠는데, 수학은 한자로는 조금 미승맹승해. 영어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아. 수학을 이제 영어로는 아시다시피 매스메릭스라고 하죠. 내가 이거 어원을 찾아봤어. 어원을 찾아봤더니 이 매스가 지식이고 이 매틱스의 어원이 응용이야. 응용. 그러니까 지식을 응용하는 학문인 거지. 수학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물론 지식을 응용하는 건 과학도 있고 뭐 기가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수학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매스메틱스. 지식을 응용하는 학문인데 이 고등수학은 중고등수학은 크게 세 가지 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수학. 이 단원하고 어울리죠 지금. 맞아요. 그 다음에 기하학. 아까도 말씀하셨던데 통계학.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재는 우리나라 그 교수들이 만든 중학교 교재는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가 전부 대수입니다. 대수. 뭐 아시다시피 수를 먼저 배우고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를 배우고 그 수에 맞춰가지고 시를 배웁니다. 문자와 시. 그래서 문자의 수를 대신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대수학입니다. 방정식 함수를 배우죠. 그죠? 방정식인 함수들이 다 이야기고. 근데 요 근처에 어떤 중학교는 꼭 얘를 2학기 때 가르치더라. 꼭 방정식 함수를 2학기 가르치는 이상한 학교들이 있더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하고 통계학은 이제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에 대해서. 기하학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1학년 2학기는 처음에이니까 기본도형을 배우지. 그리고 평면도형, 입체도형을 배웁니다. 2학년 2학기 때는 뭐 배웁니까? 삼각형의 성질을 배우고 사각형의 성질을 배우고 도형의 닮음을 배우죠. 3학년 2학기 때 뭐 배웁니까? 삼각비를 배우고 원의 성질을 배우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은 어떻게 됩니까? 1학년 때 통계학이 이제 보너스로 하나씩 한 단원씩 추가가 되죠. 통계 배우죠 이때. 뭐 배웁니까? 도수분포 다각형, 상대도수 기억납니까? 평균 내는 거 하고. 2학년 2학기 때 경우에서 확률을 배우고. 그리고 3학년 때 뭐 배우냐 다시 통계. 지금 빠졌나? 지금 너네는 살짝 빠진 것 같기. 대표가 1학년으로 갔어 지금 아마. 그렇지 1학년으로 가고. 요때 이제 그거 하잖아. 표준편차 분산. 요거 이제 3학년 2학기 때 하잖아. 기억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고등학교는 이제 이 대수학이 이제 주된 포지션이야. 요게 이제 너희들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에 살짝 기하학하고 맞물려가지고 우리 최근에 배웠던 이제 뭐 공통수학 2에서 보면은 도입방정식 원방이라든가 직방이라든가 얘네들과 다 연결되는 거지 이제. 둘이 합쳐서 나오고 얘가 따로 떨어져서 이제 확률과 통계. 그래서 너네 수능이 총 3개의 단원이 3개의 교재가 수능 출제 범위죠. 대수, 오늘부터 배우는 대수. 이 대수 끝나고 배울 미적분 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공통입니다. 모든 학생이. 예전에는 확률과 통계는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너네 때부터는 무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플러스 추가해서 나는 좀 더 좋은 대학교, 나는 또 좀 더 전문적인 과를 가고 싶으면 미적분 2가 아마도
아직 그 정책은 안 나오지 않는데 대학에서는 미적분 2까지 공부해서 온 애들 어머 커먼 베이비 할 겁니다.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렇게 3개의 학문쯤 되어 있고 거기서 우리는 대수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대수라는 책은 총 3개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목차 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 다음이 2단원이 삼각함수. 1, 2단원만 보더라도 지금 공통적인 게 함수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죠. 3단원 와서는 수열, 함수 아니네 다행이다 하겠지만 사실 얘도 함수입니다. 이 수열도 함수야. 다 모양만 달라. 우리가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 1차 함수. 1차 함수 할 때 어떻게 생겼어? fx는 fx는 2x 더하기 3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수열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an은 2n 더하기 3 이렇게.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는 f1이 얼마야? 5. 자, 수열에서는 a1을 물어볼까? a1 얼마게? 여기 n에다가 2를 대입하라는 소리야. 5. 그러니까 대입하니까 대수학이라고 지금. 이렇게. 똑같지 않니? 똑같은데 언어만 다르게 표현할 거야. 여기서는 이제 fx를 이제 함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열 an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고 위에 있는 식은 x가 변수였다라면 아래에 있는 식은 n이 변수가 될 거고 위에 있는 x에서는 x가 이제 모든 실수 이렇게 줬다라면 여기서 n은 자연수만 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편해요. 사실 자연수만 쓰니까 좀 더 편한데 애들은 좀 모양이 달라지니까 어색해하는 애들도 좀 있더라고. 아무튼 대수는 이렇게 3개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단원, 이 다음 교재가, 이 다음 순서가 미적분 원이라는 책입니다. 미적분 원도 총 3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제목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단원이 이렇게 적어줄게요. 다함수의 미분. 3단원이 다함수의 척분. 요렇게. 와, 뭔지를 알 것 같아, 선생님. 수능에서, 아니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겁니까? 함수죠. 주된 목표는 딱 함수야. 그러면 공통수학2도 그래서 공통수학도 제일 마지막 단원이 뭐야? 함수잖아. 함수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대수로 오고, 그치? 그 함수가 뭐야? 함수란 X집합의 모든 원소가 Y집합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 그렇지. 그 정확하게 대응되는 관계. 그 대응되는 관계를 계속 할 거야. 그 대응되는 관계를 2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관계식하고 그래프. 그러니까 이 각각의 단원들을 볼 때 지수함수의 관계식과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되겠구나. 로그함수의 관계식과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아직 안 배워서 뭔지 모르겠지만 배운다라고 한다면 관계식과 그래프를 그리고 상하함수의 관계식과 그래프를 그리고 수열의 관계식과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 연속이라는 거. 얘는 일단은 이 대수 파트는 지수함수를 배우지 않더라도 삼각함수를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배우지 않더라도 수열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근데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얘를 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방탈출 같은 거야. 얘 클리어 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가고 2단원 클리어 해야지만이 3단원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야. 이렇게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그래서 지수함수를 배우려면 일단 지수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수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수요일에 영상이 올라올 건데요. 수요일에 로그라는 영상을 내가 미리 찍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때는 그 영상을 보고 오셔야 돼. 로그라는 영상을 보고 오셔서 내가 이제 질문을 이 영상을 안 보고 오면 안 돼. 개념 영상을 보고 와야지 진도를 끝낼 수가 있어. 이게 8회짜리이기 때문에 내가 영상을 다 찍어놓을 거거든. 개념 일반적인 기본 영상은 길지는 않아. 딱 필요한 그 알잖아. 우리 맨날 수업하는 패턴. 개념 알려주고 필수 예제 풀고 개념 알려주고 필수 예제 풀고 요거를 영상으로 찍어놓을 거야 이제. 영상 찍어놓고 보고 와서 그리고 어디까지 숙제 해오세요 하면 숙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은 나랑 이제 또 수업 시간에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고사 딱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8회 그것도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해서 될 거냐면 단톡방 해가지고 올려놓긴 할 건데요. 자, 보여줘야겠죠? 네, 이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지수를 배우고 수요일에 영상 올릴 테니까 보고 와서 금요일에 로그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 2회분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 로그 함수도 2회분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요때 그 여러분 학원 휴무일이 아마 보면 28, 29라 써졌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와서 공부합시다. 이토록 공부할까요? 알겠죠? 29일은 학원 휴무일은 쫓대 쉬게 해주게 3일 동안 내가. 알았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단체 테스트 다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그 단원평가 같은 이 대수 수업 말고 자기가 하고 있는 본 수업 공통수학 2 평가 있으니까 쫓대는 공통수학 2 대단원 30일에는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로그 함수, 청각 함수 해가지고 이렇게 전반기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 들어가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요때부터 시험 대비겠죠? 중간고사 대비 쭉. 알겠죠?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서 중간고사 9월 말에 보잖아요. 그쵸? 9월 말에 보니까 네, 그래서 짧은 거 아니에요? 네? 짧은 거 아니에요? 아니 시험 때는 그 전부터 하셔야지. 혼자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같이 하고. 근데 공부할 게 없어. 너무 쉽지 않아? 쉬워. 그러니까 자기 공통수학 2나 아니면은 뭐 중3 친구들은 중3 공부 자기 스스로 해. 알겠지? 기다리지 말고. 아마 내가 또 할 거, 시험 대비 같이 할 거야. 이때 학원 휴무일 끝나면 시험 대비 이거 해오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거 해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중간고사 다 봤어. 두 봤으면은 이제 상관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이제 수업 진행이 될 거고요. 오빠는 그 전에 이거 공부합시다. 상관함수 그래프는 그때 영상 찍어올 테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다시 투입되는 걸로 하면 되겠죠. 기울적으로 보고 나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요때 끝나 11월 7일에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 또 준비하면 기말고사는 그 고등부는 12월 초에 보고 중3들은 11월 말에 보죠.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럼 교재 한번 같이 볼까요?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셔요. 정말 개념이 중요합니다. 수학은 다 중요한데 개념에 대한 이해를 100% 소화할 수 있으면 단어가 잘 모르겠어. 모르면은 엄마 찾아야 돼, 아빠 찾아야 돼, 네이버에 나 챗 GPT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돼. 나한테 물어봐도 돼. 알았지? 이거 모른다고 막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뭐야? 엄마가 어떻게 알아? 엄마 무시하지 말고 막 알았지?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너희들이 나한테 물어보던가 네이버에 물어보던가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요새 유튜브에 물어보더라 요새는. 우리 애들 보고 놀랬어. 우리 아들이 궁금해하더라고. 다 당연히 궁금해하니까 나는 그런 백과사전이나 지식 같은 거 물어볼 줄 알았더니 챗 GPT 아니면 유튜브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나는 이들이 모르면 백과사전 같은 거 찾았고 했었거든.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자, 지수 하면은 이제 지수입니다. 지수. 그 블랙핑크 지수가 있던가요? 네, 그 지수는 아니고요. 얘는 한자로 썼으면 가르칠 지자에 셈 숫자입니다. 가르치는 수야. 뭘 가르치냐? 이거죠.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1학년 때인가요? 같은 수를 갖다가 5번 곱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수를 5번 곱했다고 할까요? 우리는 너를 3의 5제곱이라고 적지 않습니까? 네. 요때 우리는 이 5를 지수라고 하고 그때 이 3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밑이라고 부르죠. 밑이라고 불러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지수를 자연수만 써왔었습니다. 자연수. 근데 이제 목표가 있어. 이 지수를 실수의 영역까지 쓰고 싶은 거야. 어떤 수에서 영역까지? 실수. 우리는 지금까지 지수를 자연수에 국한돼서 사용해 왔는데 얘를 갖다가 실수의 영역까지 쓰고 싶은 거야. 이유는 단 하나야. 함수하고 싶어서. 함수를 그리는 데가 좌표평면이잖아. 좌표평면에 있는 곳은 자연수만 있니? 아니잖아. 실수가 있죠. 즉 실수에다가 지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지. 자, 그래서 그러면 요 밑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따가 배우겠지만 지수 자연수가 실수까지 확장이 된다면 요 밑은 처음에는 실수였거든요. 얘가 점점점 축소가 돼서 양수로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과 지수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또 지수하면 또 생각나는 게 지수 법칙이죠. 지수 법칙. 지수 법칙 다들 기억하시죠? 지수 법칙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5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있대. 자, 이때 밑은 실수고요. m은 자연수입니다. 그렇다면 밑이 같은 곱은 지수끼리 뭐한다? 더한다 라고 공부했었고 두 번째 가로는 a의 m의 n제곱이 있답니다. 그러면 가로는 지수끼리 곱한다 라고 우리가 중학교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왔네요. 한편 곱셈이 나오면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항상 교환법칙이야.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집합 같은 거 할 때도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 이렇게 공부하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제 a의 n의 m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시 같은 나눗셈입니다. 미시 같은 나눗셈은 세 가지로 분류할 거예요. 자, 미시 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수까지도 같대요. 그럼 얼마겠어요? 1이죠. 1. 지수까지도 같아. m과 n이 같으면 그 정답은 항상 1일 거야. 그 다음에 지수 앞에 나누어지는 지수가 나누는 수의 지수가 더 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외웠죠. 미시 같은 나눗셈은 지수끼리 뺀다 라고 배웠습니다. 증명은 중2 때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가 n이 더 커. 그러면 너는 역수로 표현됐죠. 단위분수 형태로 a의 n-m제곱분의 1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이렇게도 공부했는데요. 2의 3제곱 나누기 2의 3제곱은 2의 0제곱 해가지고요 1이라고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해요? 네. 사실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했거든. 우리는 지금 이 단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지수를 무슨 수에서만 써야 돼? 자연수만 써야 돼. 그러니까 0은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쓰면 안 됐던 거야. 근데 사실 불법으로 썼죠. 써도 돼.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마음 놓고 써도 돼. 이제 허락 받았어 이제. 이제 미성년자 딱 이제 민증 이제 끝났어. 20살 됐죠 이제. 다 써도 되는 거야 이제. 뭐든지 다 해도 돼.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에서는 이따가 또 배울 거지만 2의 3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이면 미시 같은 나눗셈 지수끼리 빼면 마이너스 2제곱 되거든. 근데 지수가 음수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이제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바꾸는 걸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아무튼 다시 넘어가서 지수법칙의 이 세 개에다가 네 번째 또 뭐 있습니까? 네,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다. 우리 친구들이 좌변에서 우변 바꾸는 건 겁나 잘하는데
우변에서 좌변 바꾸는 거 잘 못하더라. 우변에서를 보고 좌변을 바꾸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가 같은 곱에서는 밑끼리 곱한 후에 공통 지수를 쓴다. 요거.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있대. 그러면 너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다 이거야. 맞지? 이거를 생각을 안 하는, 못하는 친구도 엄청 많죠. 그게 신기했어. 그래서 4, 9, 36. 36이 되고 36 되는 거잖아. 다섯 번째, 분수도 됩니다. b분의 a의 n제곱이 있으면 너는 분자의 거듭제곱, 분모의 거듭제곱. 앞서서도 했지만 좌변이 우변이 되면 우변도 좌변이 됩니다. 분자 분모에 같은 수의 지수가 있으면 밑끼리 공통 부분을 묶은 다음에 공통 지수를 한 번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수 법칙, 중2 때 기억나십니까? 네, 이렇게 지수 법칙을 공부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또 배우고자 하는 건 아니고 중3 때 하긴 했었구나. 중3 때 배운 내용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입니다. 거듭제곱과 우리 책 첫 페이지 제목 아니겠습니까? 오! 짜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우리 첫 페이지 제목. 네,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입니다.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하여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네, 이때에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하고 a의 n제곱에서 a를 및 n을 지수라고 부르자. 거듭제곱. 이렇게 우리가 같은 수를 반복해서 곱하면 거듭제곱을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거듭제곱근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중3 거를 먼저 하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중3 과정에서 1학기 1단원이네요. 1학기 1단원 처음 들어갈 때 x의 제곱은 a라는 걸 배웠습니다. 얘를 세 가지 방법으로 읽었죠. 어떻게 읽었습니까? 첫 번째, x의 제곱은 a. 두 번째, a는 x의 제곱. 즉, 첫 번째는 좌변에서 우변을 읽은 거고요. 두 번째는 우변 이퀄 좌변을 읽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1번도, 2번도 사실 3번으로 우리 읽었죠. 3번에서 어떻게 읽었습니까? x는 a의 제곱근. 제곱근. 이렇게 읽었어요. x는 a의 제곱근. 그래서 아시다시피 3의 제곱도 9가 되고 마3의 제곱도 9가 돼서 우리는 3의 제곱은 9에서 9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그러면 9의 제곱근은 뿔마 3이라고 했었죠.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들 중 수들을 구하세요 라는 거지. 어떤 근 x가 있어. 그 x를 뭐 했더니 제곱했더니 9가 되더래. 알겠습니까? 네. 걔를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읽었었습니다. 자, 요거를 해석할 수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걸로 가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지수가 중3 때는 제곱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여기에 3도 오고 4도 오고 5도 오고 2 이상의 자연수를 쓰겠대 이제. 그래서 일반화 시킬 거야. 일반화 시켜서 x의 n제곱은 a라고 하는 식으로부터 갈 거야. 넓게 보면 얘 등식 하나에 문자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x를 구하라고 하면 n과 a 값이 주어져야지 x를 구할 테고 a를 구하려면 x와 n이 있어야지 a를 구하는 게 아니겠니? 등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뭐 2의 3제곱이래. 그럼 a는 얼마? 8. 맞지? 만약에 x의 세제곱이 8이래. x는 얼마? 2. 근데 이게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에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겠지. 3개 다 구하면 돼. 구할 수가 있죠. 뭘로? 출제법? 아니면 또 뭘로? 인수분해? 다 구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볼까? 아이고.
x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이 8이래.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일단 읽기부터 하자. 읽기부터 해야지. 구할 수는 있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x 3승 빼기 8은 0돼서 8은 2의 3승이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보시는 것처럼 x는 2,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는 0인데 이 2는 실수 허수? 실수. 이 방정식의 두고는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는 실근이 허근이게? 허근 두 개. 그러니까 실근 하나 허근 두 개가 나오는 3차 방정식 해가 되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다시 x의 n제곱은 a를 봐주시겠습니까? 자, x의 n제곱은 a에서 역시나 사실 주인공은 x의 x. 여기 x에 관한 n차 방정식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네. x에 대한 n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단 그냥 x의 n제곱은 a라고 읽어주시고 얘를 세 가지 방법으로 읽을 거야. 방금 읽었던 x의 n제곱은 a, 두 번째 a는 x의 n제곱,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중요하죠. 어떻게 읽을 건데 x는 a의 n제곱근 요렇게. 중3 때 배웠던 거랑 다른 점은 n이 있다 없다네요. 얘는 사실은 요렇게 있자라면 만약에 너가 3이야. 너가 3이면 x는 a의 3제곱근이라고 쓰고 읽으면 돼. 근데 얘는 지금 2잖아. 그러면 얘 사실은 2제곱근이라고 읽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2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2는 생략하고 제곱근이라고 썼던 것 뿐이고요. 자, 그래서 x는 a의 n제곱근이라고 앞으로 읽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x의 n제곱은 a에서 x는 x의 n제곱은 a, 그 다음 a는 x의 n제곱, 마지막 세 번째 x는 a의 n제곱근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다. 그렇다면 이때 n과 a가 주어지면 x를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n이 만약에 4고 a가 만약에 7이야. 요때 얘는 x값은 4개가 존재하겠지. 근데 4개 다 구하진 않을 거야. 뭘 물어볼 거냐?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실근 x의 개수 또는 값을 물어볼 거야. 실근 x의 개수 또는 값을 물어볼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 실근 x의 개수는 2개고요. 값은 이렇게 적을 겁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7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적는지 궁금하시죠? 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x의 n제곱은 a에서 요 x를 구할 건데 요 x는 n과 a가 주어지면 구할 수 있다 이거야. 특히나 실근 x, 실수 x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x가 실수일 때를 찾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요 n은 무슨 수만 올 수 있습니까? 자연수만 올 수 있습니다. 자연수는 크게 짝수와 홀수로 구분할 수 있죠. 신기하게도 요 n이 짝수냐 홀수냐 그리고 요 우변의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요 실근 x의 개수나 표현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걔를 갖다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x가 n이 짝수일 때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자, n이 짝수라면 x의 제곱은 a, x의 4제곱은 a, x의 6제곱은 a 등등등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 중에 하나 너를 골랐어. x의 4제곱은 a로부터 실근 x의 개수와 실근 x의 값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x의 4제곱은 a라고 하는 방정식인데 잘 봐요. 어렵지 않아요. 자, x의 4제곱은 a라는 방정식인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 x의 4제곱은 a는 우리 방정식이 해라는 게 이런 거잖아. 너는 좌변을 y라고 하고 우변을 y라고 하면 요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y는 x의 4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a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너의 그래프와 너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y는 x의 4제곱 안 배웠는데요? 할 수 있어. 쫄지 마. 할 수 있어. y축, x축. 자, 하나씩 대입해봐. x가 0이야. 그러면 y도 0. x가 1이래요. 그럼 y도 1. x가 2면 y는 16. 뭐 3이면 81. 이렇게 가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1이면 1. 마이너스 2면 16.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우리 2차 함수를 공부해서 아마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에도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렇게 생긴 애. 실제로 그려보면 y-4제곱도 생겨먹었고 그 다음에 우리 엊그저께 배웠다 상수함수. 요 y는 a를 무슨 함수라고 불렀지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불렀잖아. 상수함수는 x축하고 평행하니까 상수함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 상수함수에서 A가 0이야. 그럼 만나는 교점 몇 개야? 하나 되겠지, 하나. 원점에서 만나고. A가 음수야. 만나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A가 양수면 몇 개에서 만납니까? 두 개에서 만나네. 그럼 요 두 개에서 만날 때에 Y는 A와 만나는 교점이 정확하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보시는 것처럼 Y축에 의하여 좌우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에 Y는 X의 4제곱과 Y는 A가 만나는 교점은 1사분면에 하나, 2사분면에 하나 되는데 그때 X값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어떻게 적냐면 1사분면에서 만나는 X값은 4제곱근 A라고 쓰고 있고 2사분면에서 만나는 X값은 마이너스 4제곱근 A라고 쓰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4제곱근 A. 그러면 우리 응용 살짝 해볼까? 만약에 또 어떤 함수가 있었어. 뭐 y는 x 6제곱이라고 해보자. 다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비슷하게. y는 x 6제곱이 있었다라면 여기에 이제 실제적인 상수 뭐 y는 5가 있었다고 해보자. 그랬었다면은 y는 x 6제곱과 y는 5가 만나는 교점이 지금 두 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두 점의 x좌표는 다음처럼 적을 수 있겠습니다. 1사분면에서 만나는 애는 6제곱근 5 잘한다. 그리고 2사분면에서 만나는 애는 6제곱근 5에다가 마이너스 5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언제나 늘 n이 짝수일 때, n이 무슨 수일 때? 짝수일 때, 그리고 a가 양수일 때, a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만나는 교점은 몇 개다? 두 개다. 위로 퍼서 그릭스 하나 먹어도 돼요? 왼쪽에 있잖아.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받아. 또 줄까? 이클스 많아. 이클스 장사하는데 또 드실 분? 오. 받아. 언니는 내가 까드릴게요. 네, 잘 안 되네. 손이 미끄러가지고. 됐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일반화 할게, 일반화. 자, 일반화합니다. 짜잔. 자, n이 짝수일 때입니다. x의 n제곱은 a에서 n이 짝수일 때 실근 x인데 그 실근 x가 요 a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이거야. 어떻게 달라져? a가 양수라면 만나는 교점이 2개, a가 0이라면 만나는 교점 하나, 그때 x는 0. a가 음수라면 만나는 교점은 없더라 이거지. 만나는 교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가 홀수. 두 번째,
x의 n제곱은 a에서 n이 홀수일 때입니다. n이 홀수일 때 실근 x 값 개수 구하기. 자, 실수 x입니다요. 얘도 역시나 a가 있다가 양수인지 음수 따질 건데, 자, n이 홀수라면 n은 2 이상부터니까 그리고 x의 뭐 3제곱은 a, x의 5제곱은 a, x의 7제곱은 a 등등등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좀 간단한 거 할까? x의 세제곱은 a를 초이스 한번 해봅시다. 이 방정식에서의 실근 x는 다름 아니라 좌변을 y라고 하는 3차 함수와 우변 a를 y라고 한 상수 함수와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 x가 되겠습니다. 그럼 y는 x 세제곱을 갖다 그릴 줄 알면 되는데 너를 그려봤더니 가로가 x축, 세로가 y축 해서 몇 개의 점을 찍어서 유추 좀 해볼게. x가 0이면 0이 될 테고 1이면 1, 2면 8,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면 -8. 그래서 그 점들을 갖다가 뜨드드드드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라면 뭐 이런 식으로 더 날렵하겠죠. 원래대로 더 날렵할 텐데 약간 조금 더 보기 편하도록 하려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y는 x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나중에 얘는 이 그래프가 궁금하시죠? 미적분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미적분원에서 얘를 그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더 배웁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배우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얘는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고 원점을 지났는데 정확하게 이 친구는 요 대칭의 중심이 바로 원점이 됩니다. 그래서 180도 돌리면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y는 만약 y는 8이 있어. 뭐가 있다고? y는 8. 당연히 y는 8이면 만나는 x값은 누가 되겠습니까?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항상 y값이 8만 있는 건 아니잖아. 좀 더 내려와서 y가 7이라고 하죠. y가 7. 상수함수 y는 6이라고 할까? 6이 있어. 6. 그 y는 6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누군가가 있겠지. 얘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알려줄게. 이렇게 적습니다. 3제곱근 6이라고 적고 3제곱근. 오케이? 3제곱근 6. 근데 지금 신기하게도 요 x가 홀수, n이 홀수인 친구들은 요 a가 양수건 0이건 음수건 간에 보시다시피 무조건 한 점에서만 교점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n이 양수인 경우에 뭐 3제곱근 6 그러면은 너는 이제 0이니까 너는 그냥 0이라고 적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y는 마이너스 6이 있다고 해볼까? y는 마이너스 6이 이렇게 있었어. y는 마이너스 6이 있었으면 너의 x좌표도 뭐라고 적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3제곱근 마이너스 6. 선생님, 적는 방법은 알겠는데 의심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 근호한이 음수면 허수 아니에요? 좋은 지적입니다. 근호한이 음수이면 허수인 경우가 있어요. 바로 n이 짝수인 경우입니다. n이 짝수인 경우만 허수고 n이 홀수인 경우는 전부 다 음수입니다. 오케이? 너희들이 공부했었던 근호한이 음수인 경우는 n이 얼마일 때야? 2일 때죠. 제곱근. 그때는 허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얘 음수입니다. 음수. 애들이 많이 실수하겠죠? 고등학교 형, 언니, 누나, 오빠들도 많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요 짝수, 요 지수가, 이 지수 잘 봐야 돼. 요 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근호한이 음수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너는 실수고요, 너는 음수입니다. 하지만 4제곱근 마이너스 6은 이 양수기 음수기 알 수 없게? 알 수 없습니다. 허수야, 허수. 오케이? 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도 책에 교재가 적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표로 만들어 볼게요. 표. 지금 우리가 배웠던 요 두 친구. x의 n제곱은 a에서 실수 x의 값과 그 다음에 그때의 개수를 갖다가 표현하는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표를 만들면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겠네요. 우리 책이 있으니까 언니 오빠들은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따 쉬는 시간 적게끔 할게요. 자, x의 n제곱은 a에서 실근 x의 값. 실근 x의 값입니다. 자, 먼저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 라고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a가 양수니 a가 0이니 a가 음수니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짝수인 경우, n이 짝수인 경우는 2차함수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때 y는 a가 양수라면 두 점에서 만나고 a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a가 음수면 만나지 않았어요. 그쵸? 즉 너는 n이 짝수인 경우는 그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되겠습니다.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되고, a가 0인 경우는 그냥 x는 0이겠죠. x는 적어주자. x는 적어주면서 갈게요. 그때 x는 이렇게 되고, 이때 x는 0. 이때 x는 없다. 실근 x가 없는 겁니다. x값은 있어요. 허수들로 존재할 뿐이지 실근 x가 없는 것 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n이 홀수인 경우는 이때 x는 n제곱근 a 하나 존재입니다. 하나. 홀수인 경우 바로 봤죠? 요거는 얘도 일반화 좀 시켜줄까? 일반 한 번만 시켜주고 갈까? 그러자. 일반 한 번만 시켜주고 갈게. 일반화를 시켜주세요. 안 해주면 섭섭하죠. 자, 여기에 n이 홀수인 y는 x의 n승이 있습니다. 이때 n은 홀수. 자, 여기에 이제 y는 a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a는 양수랍니다. 그 만나는 교점이 하나 있고 이 교점의 x값은 뭐라고 적겠다? 선우 n제곱근 a라고 읽고 쓰고 하시면 됩니다. n제곱근 a. 요 a는 양수 음수? 양수. 위 양수. 그 다음 y가 0이면 당연히 0이겠지. y가 0이면 0이겠고 x는 만약에 a가 음수 여기 y는 a가 있는데 음수, 그럼 만나는 교점은 요점 아니겠습니까? 이 점의 x값은 뭐라고 적을 거야? 여기 적으면 돼. 똑같이 n제곱근 a인데 요 a는 무슨 수? 음수. 이렇게 똑같은데요? 에이, 안 똑같지. 요 빨간 a는 양수만께 요 파란 a는 음수고 문자니까 똑같아 보이지. 양수 음수 다르다. 오케이. 여기도 이렇게 적을까? 예. 요 a가 양수 a. 양수 a는 이렇게 적고, 당연히 0이면 0이겠고, a가 음수, 요 a 파란 a면 음수면 요때 x는 n제곱근 a인데 요 a는 음수.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다? a가 음수인데 n이 짝수인 경우는 너는 허수가 되는 거예요. 요때 요 a는 허수. 하지만 너는 음수인 수가 되겠다. 요 표까지 해가지고 우리 교재에 뿅 하고 적어져 있어요. 여기. 요거 이따가 우리 같이 공부했었던 이 그래프들을 참고하시면서 꼭 표 하나 그려볼 겁니다. 항상 그렸어요. 너희들만 그리게 하는 거 아니야. 항상 요거를 보면서 요 표를 그리게 했었으니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고, 요거를 외운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줄 테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쉬는 시간에 연장선 얘기하는데 요거 다 그린 사람은 10분 쉴 수 있어요. 지금 56분이니까 요거 그리시고 9시 10분까지 쉬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 표 한번 그려봐. 노트 있지 노트. 연습장 A4 용지 줄까? A4? A4 줄게 A4.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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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A4?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저거 키워줄 수 있어요? 못 봐. 잘 보이니? 신기하게 딱잘 안 보이게 해놨어. 이거 이런 거 뭐 워터마킹이라고 하나?